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수십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경찰이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와 지지자들이 일제히 거리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각 당들도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익산 갑선거구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익산시 채무 문제도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전북경찰이 수십 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해 추도를 유발하는 등 난폭 보복운전은 심각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나와 상대 차량을 막아서더니 보닛 위에 올라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갑자기 차로를 바꾼 자신에게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경적을 18초 동안이나 울려대며 앞차에 따라붙는 차량.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해 충돌을 유발했고 두 차량의 경쟁적인 보복운전은 결국 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추월이 금지된 교량에서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지난 한 달 반 동안 도내에서는 12건의 난폭운전과 25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고 41건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은 급히 가려다 도로상의 위험을 유발하거나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평상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보복운전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중환형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시비나 급한 마음에 중환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도 난폭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안을 내놓는 등 보복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교사와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신고 의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미취학 아동 193명과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 27명에 대해 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피해 아동 쉼터와 가정 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의 꽃은 역시 거리 유세인데요.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나 지지자들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주 병선거구의 첫날 유세 대결을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대로변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선거 운동원들이 단체로 율동을 펼칩니다. 서로 질세라 손을 흔들고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기세를 올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도내 10개 선거구 49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빙의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주병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큰 길가로 나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원 지지자들과 출정식을 갖고 재선을 향한 의기를 다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는 전주 탄소산업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자신이라며 무기력한 전북 정치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를 주인자리로 돌려놓는 강한 전북, 강한 정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김성진 새누리당 후보는 야당이 전북 정치를 독점했지만 사는 것은 더 팍팍해졌다며 여야의 경쟁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 도민들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 부탁드립니다.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선거 벽보가 게시되는 등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0개 선거구 5,300여 곳에 32만 3천여 장의 선거 벽보를 붙일 계획이며 후보자들의 신상과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는 3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당 모두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당 대표 공약인 500조 금융도시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와 당직자들이 기금본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민주는 자신들이 유일한 정통 야당임을 내세우며 전북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분열의 이름으로 그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구도심 중심인 오거리 광장에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후보와 당직자들은 전북의 제1당이 돼서 전북 정치를 복원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이렇게 나왔고, 호남을 호령했던 전라 가명이 복원되는 공사 현장을 총선 출정식 장소로 정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결의가 넘쳤습니다. 20년 만에 국회 진입과 20% 지지율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 거친 들판을 이 후보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전북의 지역구 후보를 낸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민주당은 당 차원의 새몰이 대신 후보가 나선 지역구에 집중하며 일찌감치 시군 현지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한편 익산갑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익산시의 채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야권 후보 간 입장차를 보이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전임 시장인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한수 후보는 기업 유치는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줄 때 효과가 있다며 이춘석 후보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만나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정신이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기업을 안 만납니까? 이춘석 후보는 시장과 국회의원은 역할이 다르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이한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익산에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익산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법과 제도와 이런 걸 정비하는 게 국회의원 업무고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 부채와 관련해 두 후보는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판단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시장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대다수가 산업단지 다 분양하면 800억 정도 기금이 생기는데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생산성 있는 부채예요. 또한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사업,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창과 방패로 부딪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는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김영일이가 오랜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익산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만큼 정말 저 가슴이 괴롭습니다. 후보들은 이 밖에 농촌 활력과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 등 총 16곳에 선거 경비 상황실을 열고 앞으로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도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경찰관이 선거 경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항공 레저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이 항공 레저 스포츠에 적지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추진 가능한 항공 레저 종목을 발굴하고 종목별 적정 시설 규모와
노출 부지를 이용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새만금에 범국민 항공레저 종합시설인 스카이파크 건립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족구인데요. 그간 놀이로 즐겼던 족구가 생활 스포츠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둔치 족구 경기장은 어두워지면 오히려 사람들로 붐빕니다. 습관처럼 경기장을 찾는 직장인들은 공 하나로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보냅니다. 장소나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친숙한 놀이가 된 족구. 하지만 빠져보면 이만한 전신 운동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다 보면 순발력도 생기고 또 몸도 빨라지고 모든 몸을 다 써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발과 머리를 이용해 중앙 네트를 넘겨 승부를 겨루는 족구에 지구력과 순발력은 기본입니다. 서브와 공 배급, 스파이크까지 역할이 잘 나뉜 경기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조화와 화합의 정신도 배웁니다. 쉽게 뛰어다닐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합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4명이 할 때는. 족구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 전문 동호인 클럽만 도내 8곳에 이릅니다. 도내 남성 동호회는 이미 150곳을 넘어 봄철에서 가을까지 주말 리그가 이어질 정도로 저변이 넓습니다. 이처럼 족구가 인기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당장 경기장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 11명이 하고 족구는 4명이서 코트에서 뛰다 보니까 코트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 최고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즐긴 기록이 있다는 족구가 때론 놀이로, 때로는 생활 스포츠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남녀노소의 봄을 깨우고 있습니다. 족구!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 1월 도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기능성 게임 산업 등 콘텐츠 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또 창업 지원을 위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이달 전주에서 열리는 e스포츠 페스티벌 유치를 통해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익산 쌍릉 대왕묘의 주인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주헌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쌍릉에서 출토된 옥제 장신구 등이 무왕이 세상을 떠난 641년 이전에 매장됐다며 쌍릉의 무친이가 무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완규 원광대 교수는 유물이 후대에 제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왕릉이 무왕의 무덤이라는 기존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4월 첫날 전주 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교 사거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전주역 방면으로 차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선도 전북일보 사거리에서 차량 증가하고 계속해서 백제교 사거리까지 차량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 출근길 서행 구간이 많습니다. 효자광장에서 어운터널 4가, 또 한일고, 명주골 4가 등 백제대로 따라서 오늘 출근길 차량 서두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농촌 지역의 문화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촌 재능 나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또 진안구는 마을 축제를 연중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사단법인 한생명과 서남대 봉사동아리 디바 등 6개 단체 500여 명의 재능 기부자가 참가한 가운데 2016년 농촌 재능 나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와 재능 기부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노인 돌봄과 환경 정화 등 생활 서비스는 물론 창극과 마당놀이 공연 등 문화 공연 분야까지 9개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촌의 그 생활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구는 그동안 여름 한철 각 마을에서 열렸던 마을 축제를
마을별 연중 축제로 여는 방향으로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은 여러 개의 마을이 연합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주민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마을의 고유 전통 행사와 연계하여 연중 축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2016년 국제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10일까지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 코트장에서 열립니다. 16세에서 18세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10개국 2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순창에서는 다음 달에도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와 주니어 테니스 대회,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군산 근대 역사문화거리와 충남 서천군의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산모시관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광역 시티투어 버스가 내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서천 양 지역 간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주시와 서울시가 건강 먹거리 등 5개 분야의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건강 먹거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전주푸드의 판로를 확대하고 서울시는 주요 축제에 전주시립예술단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주거지역 재생과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육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5일까지 글로벌 해외 연수 장학생을 접수한 결과 2,700여 명이 몰려 지난해 3.05대 1보다 높은 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다문화가정 대상에는 32명이 신청을 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음 달 22일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5월 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전주대는 도서관 이전 6주년을 맞아 JJ 권장도서센터와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JJ 권장도서센터는 필독도서와 학과 추천도서를 포함한 1,500여 권의 장서를 갖췄으며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기초융합교육원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관 출입과 열람식 좌석 배정, 도서 대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내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홈경기 2차전을 갖습니다. 전북은 2005년 최강희 감독 부임 이후 제주를 상대로 8승 4무의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 승리를 자신하며 김보경 선수의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박이 T자 꼭지 없이 유통됩니다. 수박의 T자 꼭지는 수확 시 일손이 많이 들고 유통에 불편이 따르지만 신선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수박 꼭지를 3cm 이하로 절단해 유통하면 연간 최대 6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며 소비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이 시민 편익사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민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주민제안 아이디어 사업 공모를 통해 119건 26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주시가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신청은 4월 한 달간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전국 어느 대학에 다니든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전주시 청년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는 명품 정책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정책 경연장이 열립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에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을 직접 초청해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명품 정책 특강을 실시할 계획인데 도내에서는 전주시의 가장 인간다운 도시의 조건과 고창군의 생태 관광과 체험 사례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뮤지컬 배우 정영주의 모노 토크 콘서트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유영숙 한지공예 작가와 제자들의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30대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타악연희원 악휘의 타악 공연이 오늘과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박근수 작가 사진전과 수집가 조영하의 전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중물 갤러리에 마련됩니다. 전주동물원은 오늘부터 열흘간 동물원 야간 벚꽃놀이를 개장 운영합니다. 개화 간척지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와 개화 면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부안군 개화중학교에서 열립니다. 전북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군산 여자고등학교가 내일 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오늘까지 접수합니다. 전북현대는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 클래식 홈 경기를 치릅니다. 금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완주 25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